8살 딸아이가 있는데 2년 전부터 손가락에 사마귀가 여러 개 나서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냉동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치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매우 힘들어하고 또 완치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를 치료하면 다른 곳으로 자꾸자꾸 옮아가서 더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한의원에서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 방법을 권하는 겁니다. 침과 뜸 그리고 약으로 수개월간 사마귀 치료를 한다고 한의원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 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균형 있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해달라 그러면 좀 이렇게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균형 있게 가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딱 어떤 각인이 딱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마귀 저도 어렸을 때 있었고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이 사마귀 좀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뭐 심상성 사마귀 그다음에 편평 사마귀, 뭐 족저 사마귀, 뭐 전염성, 연속성 여러 종류의 사마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마귀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50% 이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가 처음에 났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뭐 이걸 빨리 치료해야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은 3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 3개월에 좀 보는데 이게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계속 번져가는 형태로 커간다든지 그럴 때 치료를 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료 원칙은 딱 정하시면 돼요. 3개월에서 6개월 지켜봤는데 번져가거나 두 번째 족저 사마귀 같이 손발에 나면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발바닥 같은데 딱 그 우리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부위에 눌리면서 통증을 유발할 때, 그 다음에 다발성이 되면서 6개월 이상 갈 때 치료를 한다라는 원칙을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 우리 한의학 교과서에도 이런 다발성이라든지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내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교과서에. 이 말은 뭐냐면 한두 개 있는 거 가지고는 한약을 먹거나 이런 거를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까 면역력을 높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열, 염증, 그런 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의 형태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과 몸을 보충해서 저번에 제가 사물탕이라고 알려드렸던 처방 있잖아요. 그런 혀를 보하는 약제와 기를 보하는 약제들로 해서 보충을 해줘서 몸을 컨디션을 좋게 해서 그런 전염성 사마귀들이 번져가지 않도록 치료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눠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제가 상태를 보진 못해서 좀 마르고 허약한 애라면 아까 얘기한 사물탕 계통의 그런 약들을 조금 달여서 먹여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몸에 염증이 많으면서 아토피도 있고 열성, 그러니까 감염성은 아니지만 염증성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마귀가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한의학적으로는 청열 해독한다 그래요. 열을 맑게끔 하고 뭐 독을 없앤다는 그런 약재들, 국화라든지. 국화꽃이요? 예, 국화꽃이 원래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안 보세요? 국화 막 꺾어가지고 막 열병에 쓰고. 전 잘 몰랐는데 카모마일이 혹시 국화차 아닌가요? 그건 외국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국화 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예요? 뭐 우리 뽕나무 잎이라든지 상엽이라고 하는 거, 뭐 연교 유명한 박하 이런 것들이 다 열을 없애는 거예요. 시원하잖아요, 박하. 박하.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뭐 상구금이라는 뭐 처방전이 있긴 한데 이렇게 열을 없애는 거랑 몸을 보호하는 거 두 가지를 형태로 해서 면역력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냉동요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의원에서도 냉동 치료를 하나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한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는 시점이 나타나요. 사마귀가 더 번져가지 않을 시점에 그때는 냉동 치료를 한번 해서 빨리 씨를 말려서 확 없애주면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겸용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넘게 지금 사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치, 그러니까 한의학적인 약을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때
사마귀가 번져가지 않고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때 한번 날 잡고 냉동 치료를 해서 제거를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냉동 치료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예. 한 번 울 때 한꺼번에. 그러면 네. 지금 이 한의원에서는 근본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침, 뜸 그리고 약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 원장님께서는 추천하시기를 냉동 치료도 어느 하루 날 잡아서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해 주시는 거네요. 네. 아, 지금 이 따님의 현재 상황이 손가락, 발바닥, 사마귀가 좀 많이 번져 있고 팔, 다리 그리고 입술 아래쪽에 또 사마귀가 번져 있고 상당히 온몸에 좀 군데군데 사마귀가 난 모양이에요. 이 정도면 가렵기도 하잖아요. 약간 가려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글로 봐서는 심상성 사마귀가 맞는 것 같아요. 입술도 나고 얼굴도 나고 팔 안측 특히 내측에 더 많이 나고 손발에도 나는 그런 사마귀인데 네. 이게 번져갈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치를 좀 같이 하고 약물로 한의원 쪽 치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번지지 않을 때 한번 날 잡아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네. 보통 우리가 아이들 사마귀 나는 거 모두도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청소년기 지나면서부터는 사마귀가 어른들한테는 잘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한의학에서는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하나요? 우선은 이 바이러스 질환하고 가장 연관이 깊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면역 체계가 갖춰지는 거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지나가면서 흉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흉선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 몸이 그 사이에 만들어지기 전형적으로 T세포라고 하는 그 면역 체계에 나오는 그런 B세포랑 T세포가 완비가 됐을 때 네. 면역 체계가 완비가 되면 더 이상 그런 바이러스에 네. 안 되는 거고 뭐 전염성 연속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접종받고 나서 생기는 이 사마귀예요. 그런 것도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그 짜면 비지처럼 쭉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감염 우리가 이렇게 접종받고 나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게 번져가는 거고. 예. 그래서 상태를 보고 청소년기에는 이런 치료를 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사마귀가 인유두종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네. 이게 종류가 좀 달라서 뭐 외부 성기에 나타나면 그걸 이제 성병이라고도 하죠. 네. 그리고 이건 그럴 경우에 이제 방치하면 암이 생기는 거고 자궁경부암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경우가 예, 인유두종 맞습니다. 바이러스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유두종인데 그 중에서 조금 타입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얘들은 양성 질환이긴 한데 문제는 잘 낫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분들 이 사연처럼. 그리고 네. 이게 어려워요. 지금까지 왜냐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를 딱 죽이는 그런 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마귀 치료에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이게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가다실 누군가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다실이나 서바릭스나 네. 누군가는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도 그거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의학에 지금 내노라는 피부과 의사들이 달려들고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래요? 많은 일단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생명에 큰 지장이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구만. 예, 그리고 이렇게 되게 난처한 분이 되게 드물어요. 근데 없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적인데 아마 지금은 항암제로 사용했던 어떤 약이나 아니면 위장약 같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약들을 네. 적극적으로 난치성 사마귀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선생님은 8살 딸 아이라서 8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약을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정도 지나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서양의학적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2016년도에 한미약품에서 하는 한미수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본인이 겪었던 뭐 환자 경험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모하는 건데 거기에 2016년 대상을 받았던 분이 쓴 글이 이 사마귀 환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세요? 네, 젊은 남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피부과 의사시겠네요. 그래서 되게 난치성 사마귀 환자를 결국엔 수년에 거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거 결국은 이제 그분과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 막 이런 막 클라이막스 장면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저는 뭐냐면 그 정도의 어떤 난치성 사마귀 환자에게 몰입했던 의사라면 네. 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난치성 사마귀 환자가 만약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선생님한테 어렌지를 해드려야겠다, 보내드려야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냐고 말씀드리는 건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그 알선과 이거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힌트를 드렸죠. 검색창에 한미 수필 문학상 대상 해서 그 글을 읽으시면 그 해당 선생님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필력도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요. 네. 네. 보니까 몇 차례 뭐 문학상을 받긴 하셨더라고요. 의사들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이긴 하지만. 네,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미 수필 문학상. 네,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연관지어서 궁금증이 좀 떠올라서요. 여쭤보자면,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 사마귀 약 주세요라고 하면 예전에는 약국에서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바르면 필름처럼 굳어서 치료하는 그런 약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치료제로 치료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냥 뭐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자꾸 긁거나 아니면 뜯거나 면도날 같은 걸로 딱딱해지면은 좀 잘라내거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실제로 그 치료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티눈하고 사마귀가 좀 다른 게 이제 사마귀는 임원장도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고 네. 티눈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각질이 특정 부위에 딱딱하게 뭉쳐 있는 거예요. 매니큐어처럼 바르는 치료약은 그러면 티눈 치료약인가요? 예, 티눈 치료약인데 그게 어쨌든 사마귀도 각질이 두꺼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사마귀의 근본적 치료는 안 되지만 두들투란 나온 그 사마귀를 조금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네. 사마귀 때도 바르라고 하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티눈 치료제입니다. 그럼 각질을 부드럽게 해서 좀 잘라내는 그런 효과만 있는 거예요? 네, 각질 그러면? 녹이는. 예. 어렸을 때 제가 사망에 났더니 어머님이 일로 와보래요. 그래서 머리를 대래요. 그래 머리를 뽑는 거예요. 예? 머리를 뽑더니 머리카락 한 2-3개를 손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머리카락으로 사마귀를 끝을 묶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꽉 묶고 나니까 시꺼멓게 바뀌죠. 이렇게 밑 우리가 이제 넥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쪼이니까. 그러면 그 피부 세포라고 해야 되나? 사마귀 세포도 괴사하는 건가요? 그러고 나서 한 3일 뒤에 시꺼멓게지고 볼록해지죠. 네. 목은 좁혀지고 그러니까 볼록 이제 우리 대두처럼 저처럼 대두처럼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근데 그 다음 한 3일 뒤에 또 묶는 거예요. 네. 더 묶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손가락에 사마귀가. 민간 치료법. 민간 치료법에서 참 신기하게 아프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한의학 공부를 하는데 그런 그 치료법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묶어서 치료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난 아직도 여기 상처가 조금 남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모양 더 번지지도 않았고 그거 2개인가 그렇게 하고 떼고 나서 끝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치료법 옛날에는 또 그런 치료법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면도날 같은 걸로 그냥 집에서 잘라내거나 이런 건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수술도 그러니까 이거 사마귀도 수술하는데 수술적 치료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마귀는 그냥 잘라내는 건데 네. 수술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는 거는 무균적으로 그러니까 네. 감염이 안 되도록 잘라내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나 그냥 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임 원장이 이제 예전 얘기를 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권장할 만한 뭐 저기는 아니죠. 네. 다행히 이제 물론 임 원장은 아무 탈이 없었지만 대부분은 물론 탈이 없었겠지만 개 중에 한 분이 이제 거기에 감염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네. 여튼 사연 주신 분 따님인데 예. 그 손에 그 팔에 그리고 입술 아래 사막이 나 있으면
그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게요. 생각해서 많이 신경 쓸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8살이니까 그렇지 조금 더 나이 들었는데도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마귀가 자주 난다면 그 사춘기 접어들면 그러게요. 고생 좀 하겠는데요. 네. 마음고생 좀. 아니 지금도 요즘 아이들은 참 빨라서 8살이면은 자유식이 8살이면, 생겨요? 예. 와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매체나 매체를 보면 사마귀 치료한다고 하는 한의원과 병원들이 참 많아요.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보신 거죠. 그런데 네. 진짜 그 병원의 실력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6개월에서 1년 넘은 치료 사례가 많아야 됩니다. 진짜 실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6개월은 자연 소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환자를 10명 봐도 반은 자연적으로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치료하는 케이스들을 잘 고친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야 홍보 매체를 보시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그걸 무슨 수로 확인해요? 어떻게? 환자 케이스나 이런 걸 좀 보여달라고 병원에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그것도 드리는 나름대로 거예요. 영업 비밀 아닐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6개월 이전에 이제 저절로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 이럴 때는 병원 찾아갈 필요가 없고 네. 그 뒤에 가시라.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년 넘어가시니까 이분은 이제 그렇죠. 네, 가긴 이분은 가셔야 될 것 예. 같네요. 아이고. 이제 일단 피부과 다니고 계신 분인데 잘 안 나와서 이렇게 했던 분이니까. 네, 뭐 한의원 치료와 냉동 치료 병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임 원장님이 해주셨던 그 조언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겸사겸사 뭐 티눈 관련해서도 조금 알아봤고요. 저는 옛날에 군대에서 최악의 사마귀를 봤어요. 최악의 사마귀. 그러니까 사마귀 종류 중에 그 콘딜로마 아쿰이 나타나고 하는 그 항문 주위에 생기는 사마귀가 있어요. 그건 성병의 일종입니다. 냄새가 곤지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곤지름이에요. 네. 그 곤지름인데 어떻게 근데 아시죠? 많이 하시네요. 아우 김수원이에요. 네. 예. 그 곤지름 환자를 저는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네. 군대에서 본 거예요. 너무 항문 주위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봤는데 진료를 보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내려봤는데 그 안에 이제 그게 짓무르면서 터져요. 곤지름은 항문 주위에 막 어떻게 소름 끼치는 농처럼 이렇게 막 생기고 네. 터져 나오는데 그게 짓물이 되고 아프고 막 그렇겠죠.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예. 그런데요. 이건 성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조금 관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걔가 이제 훈련 특전사 나왔잖아요. 특전사 훈련을 걔가 6개월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왔는데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바로 생긴 거예요. 사실 이건 6개월 내에 그러면 전파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전파가 됐지?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도 전파가 돼 그런 거 없고 걔만 그렇게 돼서 왔단 말이에요. 희한하네. 봤는데 그 훈련소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끔찍해라. 그걸 제가 발견해서 부대에 보고를 하고 걔를 격리하고 관련자 다 해서 수사가 돼가지고 네. 2명을 잡았죠. 그 병을 옮겨준 사람이 있었던 사람, 거예요. 예. 세상에. 그래서 저는 상을 받고 결국은 깔때기로. 아니 근데 자기가 군의관으로서 어땠네.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했는데 왜 상을 받았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치료만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얘가 왜 그랬을까?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생각했던 거죠, 저는. 명일세. 예, 마음까지 마음까지 치료하는 치료한 거죠. 명일세. 훌륭합니다. 네. 예. 고양어탐 이런 방송입니다. 진짜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 군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1점 획득. 저도 자랑할 거 많아요.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저는 더 감동의 스토리도 있다고요. 다음 사연을 한번 진행하면서 한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시죠.